세 번째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니뇨인데요. 정의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에서부터 태평양 중부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평년은 지난 30년간의 기후의 평균적 상태인데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어떻니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용승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용승의 정의는 깊은 바다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현상이고요. 특징은 용승이 발생하면 깊은 바다에 존재하는 영양염류, 플랑크톤, 산소 등의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표층에 공급이 돼서 좋은 어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의미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용존 산소량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승 상황을 보시게 되면 먼저 바람이 표층 해수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고요. 이로 인해서 깊은 바다에서 차갑고 이런 다양한 그런 물질이 존재하는 풍부한 해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존재했던 영양염류, 플랑크톤, 산소 등등등이 바다 표면에 많아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은 수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기의 순환의 변화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에 큰 영향을 주어서 지구 곳곳의 환경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환경 변화의 예시는 아시아 지역의 가뭄, 호주 지역의 산불, 유럽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 남미 지역의 홍수 등등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나타나서 가뭄, 산불, 홍수, 생물 개체수 변화, 서식지 변화, 농작물 재배지 변화, 수확량 변화 등등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 발생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기상현상 피해 등이 존재하거나 하고 그냥 이건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라니냐인데요. 정의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에서부터 태평양 중앙부에서 표층 수온이 평년, 즉 평균적인 상태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표층 해수의 흐름이 강해지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평상시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안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연안은 바다, 강, 호수 등과 맞닿아 있는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에는 대기와 해수의 흐름이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인 페루 연안에서는 차가운 해수가 용승해서 표층 수온이 낮고요. 이로 인해서 같은 위도인 서태평양에 비해서 수온 낮고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고요.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역, 즉 인도네시아 연안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오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발이 활발하게 발생하고요.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엘니뇨는 대기와 해수의 흐름을 보시면 약한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인 페루 연안을 보시면 차가운 해수가 적게 용성하죠.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아져서 어획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 기류 발달해서 강수량 증가, 홍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영역인 인도네시아 영역을 보시면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부터 적게 이동해 오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습니다. 증발이 덜 활발하게 발생하고요. 하강 기류가 발생하니까 강수량 감소, 가뭄 산불 발생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니냐는 반대로 대기와 해수의 흐름을 보시면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 즉 페루 연안을 보시면 차가운 해수가 많이 용승을 해서 표층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하강 기류가 더욱 발달하기 때문에 강수량 감소, 그리고 가뭄과 산불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역인 인도네시아 연안을 보시면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많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높아집니다. 증발이 더 활발하게 발생하고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더 발달하기 때문에 강수량 증가, 홍수 발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엘니뇨 라니냐의 이름 유래를 보겠습니다.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인 페루 연안에서 깊은 바다의 차가운 해수가 용승한다. 그러면 영양염류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용승하죠. 그래서 해당 지역 어민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하면 용승이 약해져서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고 대신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주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생일이 12월 25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근처인 아기 예수 또는 남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인 엘니뇨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인 페루 연안에서 깊은 바다의 차가운 해수가 평상시보다 강하게 용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얘랑 반대이기 때문에 엘니뇨의 반대말인 여자아이를 뜻하는 스페인어인 라니냐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도 참고사항으로 이제 어원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기억할 부분인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에서는 이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과 더 추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 혼합층 두께는 엘니뇨는 서태평양은 감소하고 동태평양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라니냐일 때는 서태평양은 증가하고 동태평양은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색으로 표시한 게 해수면이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등수온선 또는 수온 약층입니다. 네, 그리고 등수온선 수온 약층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랑 또는 20도씨 등수원선 깊이는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 낮아지고 동태평양 깊어집니다. 반대로 라니냐는 서태평양 깊어지고 동태평양 얕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과학 앞 단원에서 해수의 성층 구조 봤을 때 수온 약층 했죠. 수온 약층은 수온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등수온선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보통 등수온선은 20도씨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따뜻한 해수층 두께랑 혼합층 두께도 일맥상통합니다. 혼합층 상대적으로 따뜻하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의미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등수원선 나온 김에 등수원선 용어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정의는 물의 온도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입니다. 특징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증가하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수원선이라는 용어가 헷갈린다. 그러면 등고선을 참고하면서 암기하시면 편리합니다. 등고선은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정의는 바다의 평균 수면 기준으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을 의미합니다. 특징은 지역의 높낮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등고선 간격이 넓다. 그러면 경사가 완만하고요. 등고선 간격이 좁다. 그러면 경사가 가파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랑 이 원리 비슷하니까 이제 이거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엘니뇨와 라니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